이 순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들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도 아니고 구글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00만 원을 사이에 두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초 17만 원대에서 시작했으니 1년 사이에 주가가 5배 넘게 뛴 셈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5만 3천 원에서 출발해 현재 19만 원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상승을 제대로 올라탄 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뉴스에서 반도체가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을 못해서 기다리다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혹은 중간에 한번 샀다가 조정이 오자 불안해서 팔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모른 채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려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증권사들의 분석, 해외 투자은행들의 시각,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소 172조 원, 최대 200조 원을 넘나듭니다. 2025년 실적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극단적입니다. 대신증권은 2026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00조 7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증권은 158조까지도 제시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장에서 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와 삼성전자 반도체 위에 손으로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남긴 말이 Amazing HBM4, 즉 놀라운 HBM4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를 6%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AI 인프라가 팽창하면 할수록 그 중심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위치에 이 두 회사가 서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등락을 반복해온 업종이기도 합니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 반도체 침체기 시절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6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실적과 주가를 이해하려면 HBM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하는 특수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면 그 답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처리됩니다. 이 처리를 담당하는 게 AI 가속기, 쉽게 말해 엔비디아 GPU입니다. 그런데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부품이 없으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입로가 좁으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게 HBM입니다. 그리고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곳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일반 메모리는 평평하게 옆으로 늘어서 있는 방식인데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장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마치 단층 건물 여러 채를 모아놓는 대신 고층 아파트 한 동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기존 메모리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십 배까지 향상됩니다. HBM이 기존 메모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3년 침체기 시절 범용 메모리 가격은 고점 대비 6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고객사가 먼저 어떤 규격의 제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주문하면 그에 맞춰 생산합니다. 선 주문, 후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HBM 생산량이 늘어도 공급 과잉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HBM은 수십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량 없이 만들어지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메모리 시장에는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지만 HBM 시장에는 발조차 못 붙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HBM 출하량 시장 점유율 6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 수준입니다. 이 두 한국 기업이 사실상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팔면 팔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을 한국에서 사야 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초 SK하이닉스는 사실 위기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침체기가 깊어지면서 분기 영업 손실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 60%가 거론되는 역대급 수익 기계로 탈바꿈했습니다. 답은 하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침체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HBM 개발과 양산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제품에 연구 개발 자원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SK하이닉스가 준비해둔 HBM이 정확히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몇 년에 걸친 기술 선행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내 HBM 물량 점유율 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4%, 마이크론이 17%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엔비디아 GPU 10개가 팔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HBM 중 6개 이상이 SK하이닉스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이 우위를 뒷받침합니다. UBS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디램 평균 가격이 62%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38명의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약 125만 원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2026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넘어선다는 예측이 나올 만큼 지금 SK하이닉스의 수익 구조가 이례적인 수준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 구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순현금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호황이 끝나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갖춰져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에 자사주 전량 소각과 추가 배당을 포함해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미국 세너제이에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찾아 HBM4 반도체에 직접 사인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삼성전자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HBM3 이 품질 테스트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의 75%를 독점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발열 문제로 납품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세계 최초 양산 출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삼성전자가 HBM4에서 선택한 전략은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전 세대와 같은 공정을 HBM4에서도 이어가기로 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보다 두 단계 앞선 최신 공정을 직접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HBM4의 전송 속도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만이 가진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턴키 전략입니다. 설계부터 메모리 생산, 반도체 위탁 생산,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한 회사 안에서 모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부품 생산을 대만의 TSMC에 맡깁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과정을 자사 내부에서 소화합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사양을 더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 차세대 AI 가속기에 HBM4를 우선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엔비디아에는 HBM4와 함께 AI 추론용 칩도 위탁 생산해 올해 3분기 출하 예정입니다. 구글의 AI 처리 칩에 탑재될 HBM4에서도 품질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HBM3E에서 엔비디아 한 곳에 납품하지 못했던 회사가 HBM4에서는 엔비디아, AMD, 구글 세 곳을 동시에 공략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같은 제품을 만들지만 전략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손잡고 기술 안정성을 택했고 삼성전자는 모든 공정을 자체 해결하는 수직 통합 전략으로 승부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앞으로 몇 분기의 실적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HBM 수요 폭증, 역대급 실적 전망, 해외 투자은행들의 목표주가 상향. 이 흐름만 보면 두 회사에 대한 결론이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뉴스가 쏟아지는 시점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규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메모리 수요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매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HBM 가격 경쟁의 심화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SK하이닉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HBM4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2026년 2분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급자가 쇄시되는 시점에 수요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다면 가격 구도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불확실성입니다. 삼성전자의 턴키 전략은 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 수율은 약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장 스스로도 1에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는 AI 투자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2026년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훨씬 적은 자원으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깐이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AI 인프라에 이 정도의 투자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시장에 던져졌던 순간입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HBM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내부의 변수입니다. 2026년 들어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이 기본이고, 공정 중단이 발생하면 수율과 납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리스크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회사를 둘러싼 긍정적인 흐름은 실제로 강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마 이 두 가지 생각 사이를 오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향후 1년간 이 회사가 얼마를 벌 것인지를 추정하고 그 이익의 적정한 배수를 곱해서 주가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산의 두 가지 입력값이 모두 추정이라는 점입니다. 영업이익 전망도 추정이고 적용하는 배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배수가 올라가고 나빠지면 내려갑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반대로 두 가지가 동시에 부정적으로 전환될 때 주가 하락 속도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보다는 여러 증권사의 평균값을 보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주가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면 업황 개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제자리이거나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메모리 가격 지표입니다. 반도체 회사의 실적은 결국 메모리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메모리 가격 하락이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실적 전망 하향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성격의 투자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집중된 단일 모멘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 상승폭이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실제로 1년 사이에 주가가 5배 넘게 뛴 회사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외에도 위탁 생산, 모바일, 가전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어 특정 부문의 부진을 다른 부문이 일정 부분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배당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대략 3년에서 4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침체기가 시작됐고 2024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시작됐다면 지금은 그 상승 국면 안에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사이클 정점을 2027년 이후로 보고 있다는 점은 아직 이 상승 국면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사이클의 정점이 언제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점에서 100% 팔고 저점에서 100% 사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 사고 여러 번에 나눠 파는 방식이 반도체 투자에서 반복적으로 권고되는 이유입니다. 숫자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그 숫자가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반도체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 눈앞의 숫자만 보는 것과 그 다음 판이 어떻게 바뀔지를 함께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회사가 양산 중인 HBM4는 6세대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HBM4E 그리고 HBM5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HBM4E의 4나노 공정을 HBM5에는 2나노 공정을 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고객사 AI 칩에 맞게 설계를 최적화한 맞춤형 제품을 HBM4E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단순히 더 빠른 메모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AI 칩 설계에 맞춰 메모리 자체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메모리 회사와 AI 칩 회사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부품 공급자와 구매자 관계에서 공동 개발 파트너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면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같은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급 증설 타이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공장을 2027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4공장 증설과 5공장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들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 2027년 이후입니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대규모 설비가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요 성장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공급 과잉의 논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지금 시장이 내놓는 답은 최소한 2027년까지는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3년치 생산 용량 전체를 미리 선급금으로 받고 물량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지금 공급망 안에 있는 회사들이 느끼는 수요 압력은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붙었던 호황은 언제나 끝이 있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끝이 언제 오는지를 감지하는 기준을 미리 만들어두고 그 신호가 나타날 때 판단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지금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가 팽창할수록 이 두 회사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동시에 이 산업이 가진 사이클의 속성, 기술 경쟁의 치열함,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반도체 뉴스를 볼 때 메모리 가격의 방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증권사 목표 주가의 추이, 이 세 가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흐름의 변화를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이클 아직 유효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직 유효하다는 쪽입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사 33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매수 의견을 유지 중이고 SK하이닉스도 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리는 중입니다. 둘째, HBM 물량은 이미 2026년치가 완판됐고 2027년치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반도체 사이클 정점을 2027년 이후로 보는 기관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입니다. 단, 이 사이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여러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이 상향이 멈추고 하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 뉴스의 메모리 가격 하락이라는 단어가 2달 이상 연속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세 번째,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인다는 발표가 나올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전망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지금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이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올라탈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그 판단의 근거가 조금 더 단단해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실 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